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 외국인 카지노의 허가 기준이 될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제도와 자본 검증이 사실상 무산된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 이승택 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외국인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에 있어서 평가 기준을 담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제주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는 신설뿐만 아니라 면적 확장과 이전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평가 부문은 경제와 사회, 지역기여, 도민 의견 수렴 등의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미만은 부적격 판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적합이나 조건부 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만 도의회 의견을 들은 뒤 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 산업 정책 기반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카지노 영향평가가 초읽기에 들어간 드림타워의 카지노 이전에 면제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부문의 평가 배점이 300점인데 비해 교육과 환경 등 사회적 부문은 200점에 불과합니다. 투자 금액과 도민 고용 규모, 기금 납부액만 많게 써서 제출하면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심의위원들도 업계 편향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드림타워는요,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 유치원 등 교육시설 15개의 학교시설 11,0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학습권 등의 어떤 평가 지표는 50점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는 용역은 용역일 뿐이라며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 계획과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제주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희룡 도정은 그동안 국제 수준의 카지노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카지노 신규 허가 그리고 이전 확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미뤄왔는데요. 이번 용역 결과는 사실상 카지노 허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 요약하면 외국인 카지노 신설 확장 이전의 경우 영향 평가를 거쳐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도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영향평가는 1000점 만점에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기여 200점, 도민의견 수렴이 300점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주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이번 연구 용역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용역에서 짚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내용 안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도내 카지노 신설 확장 이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좀 이 부분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도 전체를 포함한 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지표 개발 총 9개의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카지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 용역이 어떤 시발점을 하나 만든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부분의 어떤 지표들이 한번 우리 사회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언급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이제 단순 합산 평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을 좀 만든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호 연관 평가라든지 해서 좀 다면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용역진이 만든 지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드림타워의 카지노 신청을 하면 제가 보기엔 당연히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긴 하지만
도에서는 객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대형 카지노의 허가로 가는 이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근본적으로는 원희룡 지사께서 국제 수준의 카지노 감독을 요구하셨는데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6단계 제도 개선에 예를 들면 쟁점인 양도 양수 문제라든가 투명한 감독권 행사를 위해서 법 개정 대화에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먼저 가져진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후순위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 지금은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그냥 카지노를 그냥 덜컥 내주면 사회적 비판이 많으니까 중간 장치로 뭐 용역 정도 하고 간단한 지표 만들어서 해버리려고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런 기준조차도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합산이거든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단순하게 업체가 어떤 점수 또 어떤 평가에 적합한 그런 업체의 이 어떤 전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때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업계 측의 이 입장을 그대로 수치로 반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평가를 왜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카지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관련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 같아서는 그 영향력에 비해서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건 글쎄 큰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이제 평가 기준이라는 게 이제서야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놀랐고, 근데 이게 그냥 평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 언론 통해서 보면 세부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량 평가 외에 이제 정성 평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성 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성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객관적이라고 사람들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조금 의문은 듭니다. 이 세부평가 기준이 결과적으로 적용할 때는 물론 더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겠지만 좀 더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합산평가로만 했을 경우에 사실 본질과 왜곡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나 에너지 쪽을 보면 사실 그 이제 지표에 맞춰 가지고 점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합격점은 나오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친환경 건물이 진짜 친환경 건물이냐 하는 그런 어떤 소위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상황에 도달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보완할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특히나 예를 들면 이 그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경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지표가 나온 부분을 저희 방송사에서도 사실은 이런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도민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이런 카지노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민 여론이나 이런 걸 중시하겠다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나 공론조사 방식보다 더 객관화하고 이렇게 예측 가능한 지표를 개발했다는 그 자체는 좀 의의가 있는 거 아닌지 해서요.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주장이 이겁니다. 제주도 카지노 지상에서 가장 핵심은 예를 들면 롯데도 마찬가지인데 기존보다 9배 바닥 면적이 넓은 곳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상으로는 양도 양수의 문제가 핵심인데 지금 양도 양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지사도 6단계 제도 개선에 양도 양수 관련해서 사실상 신규와 가까울 정도의 까다로운 허가 기준을 내세운 것들을 제도화를 냈는데 아직 정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거 먼저 정리가 되고 나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전혀 된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치 객관적인 포장지를 내세워서 진도를 나가버리면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지표상으로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냥 뭐 허가 주려고 하는 과정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카지노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놓고 이제 허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결국은 행정적인 절차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그대로 가게 되면 지금의 용역 기준으로 보면 아까 강 대표도 얘기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미 통과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 감독을 투명하게 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이게 가능할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 이거 강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요식행위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최초의 대형 카지노는 이제 남정 카지노인데 그때도 사회적 논란 끝에 도의에서 다양한 부대 조건을 걸고 통과시켜 줬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대 조건 중에 돌아보면 과연 남정 측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결국은 통과 용으로 만들어 놓고 통과된 이후 사업하시면서 사업이 어려우면 못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은 지금 방식은 통과 의뢰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평가제도는 사실은 원희룡 지사도 뭐 첫 적용 사례가 이제 드림타워 카지노가 될 거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현재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드림타워에 9,000제곱미터 규모 카지노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1,000제곱미터 규모의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 지금 인수를 한 상태인데 사실상 이전에서 확장하겠다는 거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게 영향평가제도에 첫 적용이 되는 사례다. 꼭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실상 평가를 봐주려는 거다. 예, 첫 평가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무조건 시키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이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첫 적용이다 보니까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예를 들어서 첫 적용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이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짚어주고 첫 적용이니까 오히려 더 좀 정확하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려면 기준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명확해야 되고요. 지금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들 갖고 있는 도의에서도 당장 이제 배점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 과도하게 많은 점수가 부과된 방식들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이 카지노 영업이 사활을 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지노 영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략을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영향평가 제도에서 그런 기업의 어떤 소위 말하면 꼼수들을 행정의 능력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의 투명성이 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히 볼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허점이 더 많을 것이다. 그 허점을 이 기업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드림타워 허가를 하기 위한 그런 청부 용역 같이 과도하게 이제 비판하는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카지노업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제주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로 되면서 그때 특별법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에 이미 그 카지노 매출이 48조 원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2019년 총 예산이 지금 5조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 도내 8개 카지노가 있는데 8개 카지노의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그중에 10% 정도를 제주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신화월드에 새로 들어온 카지노가 대형화가 되면서 그 전해보다 한 3배 정도 이게 수입이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적인 불경기인데 우리가 특별법에서 제주도 도민들에게 어떤 특혜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드림타워에도 드림타워의 일부분에 카지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에 있어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사실은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도 좀 도민들께서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제 있습니다. 생각이 이렇습니다.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해서 대한민국 실정법의 범위를 적용을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매출 세금을 내죠. 그 세금의 부담이 높다. 뭐 임대료 부담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영업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목소리들이 높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자영업 하는 분들의 매출액은 정말 투명하게 정말 10원 단위까지 잘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업체에서 신고하는 그 금액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투명하게 관리된다. 그리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그 장치는 없는데 이러한 어떤 용역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 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사실상 청부 용역이 아니냐라까지 하는 아주 심한 극단의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원희룡 지사께서도 제주 미래 비전을 청정과 공존으로 내세웠는데 카지노를 키우면 키울수록 제주도의 미래 비전은 그쪽이 아니라 카지노와 공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카지노는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결국은 도박 산업일 수밖에 없고 현행 법률 체계상으로도 사행 산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제주사의 미래와 연관했을 때는 뭐 돈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과연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사회적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 드림타워 그 카지노 관련해서 그동안 그 추진된 행정 절차 보면은 원지사가 누누이 얘기해왔던 게 이 169m 높이 제주에서는 가장 초고층이죠. 초고층이 될 건물인데 이 건물 짓는 건축 허가하고 정작 그 안에서 9,000제곱미터 규모의 위락시설 카지노를 하겠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카지노 이 영업장 허가는 별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왔는데요. 그럼 만에 하나 그렇게 객실 1,600개 그 뭐 쌍둥이 빌딩이라고 저희들 얘기하는데 복합 리조트의 핵심 공간은 사실상 위락시설 카지노 영업장 아닙니까? 그럼 그걸 안 하고 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럼 사업자는 뭘 해야 됩니까? 9,000제곱미터 규모의 다른 뭐 옷가게나 식당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나요? 자기네가 건물 지을 때부터 카지노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사께서 카지노 그 영업허가 사업허가를 취소해버리면 롯데 입장에서는 사실 방법이 없고 유일한 방법은 도청을 상대로 취소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거고 만약 그거 빼고 사업성이 제가 보기엔 별로 딱히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겠는 도를 상대로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른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게 현재 이제 카지노 관련된 조건인 것 같아요. 그걸 전제로 하면 그러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는 그럼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롯데 측이 제가 롯데 사업자로 가면 상당히 지금 영향평가도 제가 보기엔 부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일단은 사업허가를 내줘야 될 것처럼 하는 거고 특히 람정 사례가 있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근데 반대 입장, 생각하시는 도민 건데. 입장에서는 네. 아니 어차피 이 결정권의 최종 허가권자는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가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이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 건 이제 지사가 처음 말씀하셨던 국제 수준의 카지노 감독 관련된 제도가 단 한 건도 도입된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걸 먼저 해놓고 나서 도민들이 설득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영향평가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걸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논쟁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카지노 문제 관련해서 이상봉 도의원이 발의했던 그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 이 부분은 도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그 상임위에 지금 심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상봉 의원께서 우리 시사진단 출연하셔서 그때도 이야기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미 조례에서 그 이전하고 또 바닥 면적 그 2배 이상인 경우에 도의회에서 동의 받아서 도청에서 허가 나가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카지노 업에서도 그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상봉 의원께서 내셨던 조례안은 거의 그 기존에 쓰던 건물이 그 업장 자체가 뭐 쓸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무너진 정도가 되어야만 뭐 이전이 되고 그 정도 수준의 조례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조례안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법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그럽니다. 남정의 사례처럼 이렇게 이전으로 해서 확장하는 이제 꼼수 이전을 막겠다라는 건데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건 아까 강원희 대표는 얘기했지만 국제 수준의 카지노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감당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된 걸 여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행정적인 노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는 행정, 특히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 행정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카지노와 관련된 논란을 좀 확장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큰 우리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지표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이거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정책, 특히나 이제 행정이 하는 정책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과정 거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걸 보완하면서 가는 게 행정의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향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카지노 관련해서 어쨌거나 지금 심사 보류된 이상봉 도의원의 그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이 있고 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도 어차피 조례로 이제 만들어서 제도화가 돼야 될 건데요.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까? 두 내용이? 아니면 뭐 병행해서 가도 큰 문제가 없는지. 병합해서 이제 뭐 이상봉 의원 조례안도 일부 조금 자구수장된 게 있을 수 있으니 병합해서 충분하게 이제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 해법이 있다 보고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왜 카지노를 당당하게 신규 허가를 하지 않고 항상 소규모 영업자의 영업권을 사가지고 왜 양도 양수 이전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상당히 의미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식은 이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전 방식 양도 양수 통하면 되게 쉬우니까 다 업자들이 이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도민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선 6기 초반에 원희룡 지사가 카지노 인하와 관련해서 그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제주에 한 대형 카지노 2-3개 정도는 뭐 있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 대형 카지노가 현실적으로 신화월드에 하나 있고 드림타워가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한두 개 정도 위에서 이 제도를 만든 걸로 봐야 됩니까? 영향평가 제도를 아니면 또 다른 나머지 이제 8개 이 군소 외국인 카지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로 봐야 되는지. 뭐 명분은 이제 점치 8개에 대한 적용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첫 적용은 이제 드림타워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적용 사례가 앞으로 8개 이 카지노에 대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어떤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 이 영향평가 자체 갖고 용해 갖고 있는 의미는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도내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본검증위에서 6월까지 자본금 10%를 현금으로 예치하라고 했지만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 JCC에 요구한 것은 자기 자본금 10%인 3,300억 원의 예치.
현금 예치로 자본 확충 능력을 입증하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JCC는 이체 시한을 엿새 앞둔 지난 24일 3,300억 원을 예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JCC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오라 관광단지 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본금 예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자본금 예치를 대신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자본검증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계획 등이 제출되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본검증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회의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본금 예치가 거부된 만큼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자본검증을 요구한 제주도의회에서도 오라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하거나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또다시 자본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오라 관광단지 사업의 남은 인허가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제주도가 지난 2017년에 오라 관광단지 투자 자본에 대한 실체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본검증위원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JCC가 낸 자료를 검증을 해봤는데 자본 조달 능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전체 총사업비 5조 2천억 가운데 분양 수입을 제외한 투자금 10%, 한 3,300억 되는데요. 제주도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6월 말까지 이체를 해라라고 검증위에서 요구했는데 예치가 안 됐습니다. 물론 예치 시한 전에 사업자에서 예치를 안 하겠다라고 공문도 제주도에 보냈고요. 강 대표님 어떻게 사업자가 이 3,300억 예치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어떻게 봐요? 저는 안 했다고 보고요. 어차피 JCC가 기존의 사업자가 변경이 됐고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캠코 자산관리공사처럼 중국의 나름 뭐 공기업 같은 곳에서 사실상의 실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고 예를 들어 중국 상무성의 허가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것도 PF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돈은 있지만 아직 그 관련된 것도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되면서 자금 예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자본 조달 능력을 검증할 기회를 자기네들 스스로 포기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네, 기본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JCC 측에서의 답변이 도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도에서는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너희들의 자본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현금 예치 못하겠다라고 JCC에서 답변이 오고서는 도에서는 그럼 현금 예치 대신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알려달라라고 지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회신이 올지 그게 저는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제 자본 검증하니까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본에 뭐 나쁜 자본이 있고 좋은 자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거죠. 사업 능력이 있는 거냐 이걸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기 다단계 회사에서도 사업 추진하다가 안 되고 여러 차례 사업이 추진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행여 여기 이 오라관광단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 돼서 먹튀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논란이 재현될 수 있으니 사업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업체 측에서는 이게 강제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지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으로 이 회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걸 판단하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중국 자본이어서 중국 자본 투자라고 한 절차 상당히 까다롭고 최근에 국제적인 중국 내부의 정세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방향으로 이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중국 내부의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 사업의 투명한 그리고 진행이라고 하는 것에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그래서 자본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건 그런 현실적 제약 속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행정적인 어떤 수완이랄까요? 그런 어떤 아주 고육지책 같은 건데, 글쎄 현재로서는 그게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같아 보입니다. 자본검증위는 좀 말씀드리면 사실 원지사님이 큰 정책 잘 결정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리병원 공론화처럼 또 만들어 놓은 거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법에도 없는 애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작년 12월에 자본검증 절차를 끝내서 사실상의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도가 또 열심히 우겨가지고 6개월 정도만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던 걸 제가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10%를 예치해봐라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업자 측에 다른 걸 요구할 게 아니라 도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당연히 10%가 안 들어왔으니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좀 결단력 있게 정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기고 또 도의회까지 뭔가 올라오면 또 사회적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 대표님은 이제 사업자가 돈이 있는데 뭐 그냥 안 중국 내놓은 것 자본은 같다. 돈이 예. 있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도에서 이제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이거 10% 예치하라고 얘기한 게 뭐 지난달에 얘기해서 이번 달까지 넣으라고 한 거 아니었었거든요. 꽤 시간을 줬고, 그런데 이게 아마 작년 말 정도에 이미 얘기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6월 말까지 이거를 넣으라고 하니까 6월 19일 그 정도에서야 자기네가 이제 수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쪽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지금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투자 적기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반년 정도 안에 그 뭐 중국에서 자본 이렇게 끌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막판이 돼갖고는 이거 뭐 법적인 근거 없다면서 뭐 불가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돈이 있는데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할까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중국 본사에 돈은 있는 거는 확실한 건데, 다만 이 사업은 중국 본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PF 방식이기 때문에 그 PF에다가 구체적인 이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대로 제대로 아직까지는 도민사회라든가 최소한 자본검증위한테까지는 입증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주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입증이 안 된 거니 또 다른 논란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지사가 큰 결심을 하셔서 이 정책은 좀 정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사업자 쪽에서 예. 10%를 현금으로 만약에 예치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사업 승인이 날 걸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거는 기본 조건인 거고, 다음에 뭐 행정 절차상 영향평가도 도의회도 올려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직 그거는 의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한 두 가지가 좀 충돌하는 걸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고 어떤 앞서 카지노도 뭐 국제 수준의 그런 관리 감독 시스템 얘기했지만,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과연 이 자본 검증이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또 한편에선 그래도 제주가 특별자치도인데 제주에 오면 제주의 어떤 법을 따르는 게 또 맞지 않느냐, 이런 그 두 가지 정서가 좀 나뉠 것 같아요. 도민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자유도시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국제 자유도시라고 해서 난개발의 자유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잖아. 이게 5조 한 원이 넘는데 지금 3,300원이면 한 2조 정도는 부동산 분양해가지고 그걸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겠다는데, 사실상 그 자금 조달이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 드니까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결국은 뭔가 사람들하고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하겠죠. 근데 이제 사업 수익성이 있으면 뭐 행정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더라도 베팅할 것이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빠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은 행정대로 절차는 계속해서 늦춰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행정적인 절차를 늦추지 말고 판단을 빨리 하든가,
아니면 사업자 측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그 결정을 늦춰주게 만드는 힘이 누구한테 있냐면 지금 행정학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생기는 거죠. 저는 지금 뭐 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드림타워랑 오라단지는 아예 지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림타워 뭐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뭐 시내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라 관광단지는 이게 허가가 나고 착공이 시작이 되면 어마어마한 그 중산간의 땅이 정말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결국 JCC에서 거부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장치들을 다 확인을 하고 뭐 현금 예치도 그런 과정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오라단지의 사이즈가 뭐 중문 이상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착공이 되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재량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자본 예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그러면 당신들이 안 했으니까 그럼 사업에 대한 할 의사가 없는 걸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행정은 그런 판단하지 않는 채 오히려 사업체의 어떤 사업 추진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늦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행정적 절차를 늦춤으로 인해서 사업자는 시간을 벌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금 예치 안 한 부분에 대해서의 대안을 가져오라고 도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곧 그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대안이 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도에서는 사실 지금 김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체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들의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주 사회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 제주도에 여러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도 한동안 멈춰 있다가 굉장히 그 건설 시장에 굉장한 왜곡을 가져왔던 그런 시간대가 있었고 실제 지금 헬스케어 타운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멈춰져 있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까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 검증이라는 거는 사실상 행정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어차피 이제 지역을 위한 어떤 행정 재량을 발휘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자본 검증에서 자본 예치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하물며 예를 들어서 작은 건축 공사를 할 때도 공사 예치금이 있고 안전관리 예치금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5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회장단도 교체가 되고 JCC 대표이사도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사실 지역사회에 주는 신뢰감은 굉장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따져볼 건 정확히 따져보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개발 사업 관련해서 그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이게 제주도 의회에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이 그 심의를 요청해서 이게 그 과정에서 다시 자본 실체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자본 검증하자. 그걸 도의회가 제안을 했고 도에서 받아서 자본검증위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개발 사업의 통상적인 행정 절차상 그 단계에서 자본 검증이 이루어지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사업자 쪽에서 이제 그런 항변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 그리고 사전에 맨 처음에 그 행정기관에서 과연 이거 할 때 사업 이 자본 검증 절차를 우리가 거치겠다라고 공지를 안 한 부분 연속해서 이제 10% 현금 예치를 요구한 부분 이게 다 좀 규정에도 없고 그 자의적으로 너무 좀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사업 자체가 사실 중단되거나 뭐 지사께서 뭐 안 된다 하실 때 제가 보기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한 거라서 소송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결국 인허가권자의 최종 결재권자는 지사기 때문에 다툼은 있겠지만 특별하게 저희가 행정이 패소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 뭐 대안을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식의 대안이 제출할지를 모르지만 어쨌거나 현금 예치가 안 된 상황을 전제로 하면 자본 검증의 결과가 뭐 긍정적으로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주체가 제주도 의회하고 최종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법은 원칙대로 하는 게 해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환경영향 평가에 동의안해서 부결이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막 환경영향 평가의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판단해서 이게 사업 승인을 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될 텐데 그 원칙대로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행정이 그런 판단을 늦추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희룡 지사의 의지, 특히 자본 검증이라고 부분들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꼼꼼히 따져본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판단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 어느 순간은 이 부분에 관련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 판단, 어떤 그 판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판단을 할 시점이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법이라든지 제도라고 하는 거는 과정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소급시킬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지역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장치들을 저희는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자본 검증이라는 게 나타났고 사실은 자본 검증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굳이 한 거잖아요. 요거를 사실 의미 없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뭐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놓은 공론조사라든지 이런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저는 공론화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따져볼 거를 계속 검토하고 따져보는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좀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집행부 그리고 대의기관 어디에서 그 해법을 정리하는 게 나은 겁니까? 자본검증위원회는 도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에서 자본검증 결과를 존중해서 행정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도의회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도의회에서 부결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이게 그 워낙 큰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어서요. 지금 인허가가 4년째거든요.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제주도에서 고민이 깊지 않을까요? 물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희도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게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고민이냐 아니면 사업자 이익을 위한 고민이냐 두 가지 측면일 텐데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물론 이제 4년이라고 하는 과정 동안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느냐, 판단하는 과정이었느냐라고 본다면 글쎄요, 좀 그거는 여론에 떠밀려서 여러 가지 이 여론이 이제 변화되는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이제 끝나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사업자의 어떤 편의성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 공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큰 틀에서 그 제주 중산간에 대한 어떤 개발과 보전 이런 가이드라인 상에서 보면 그 사업자가 만에 하나 이 사업자는 이제 사업 불승인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이제 자본 능력을 갖고 언제든지 그 지금 오라 관광단지 그 예정지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이 개발과 보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 아닌가 했어요. 근데 개발의 방법을 좀 저희가 이제 굉장한 선입견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자연의 가치를 높이면서도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아니면 제주의 자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가져오면 사실 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뭐 제주의 에코랜드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오히려 나무를 더 심어가면서도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얼마나 제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느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제주같이 천혜의 자연이 있는 곳에서는 이 자연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수익 창출을 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 하고요. 일대 자체를 어떻게 개발 금지 구역이나 이렇게 아예 그 뭐 지정하거나 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혹시 그런 없습니까? 방법도 어떻습니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정과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청정 자연을 보호하겠다라고 했고 중산간 지역의 개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도로 하나를 건너고 제외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놔도 개발 가능한 지구로 놔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개발 가능한 지구가 아니라 차라리 생태 보존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유보돼 버리면 뭐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에는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후행의 도지사가 바뀌거나 세월이 지나도 나중에 어떤 자본이 그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오면 다시 이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매듭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토지를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가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근데 지금 이게 한 4년 정도 되고 있는 사안인데 도민의 눈높이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지금 오라관광단지에다가 들어온다는 것이 친환경적인 그런 지금 우리 이승태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리조트 그리고 뭐 쇼핑센터 지금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도민들의 정서에서도 그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하는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중산간이지 않습니까? 너무 큰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능하다면 도나 아니면은 뭐 나라에서 어떻게 뭐 토지를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거기 사업 면적 안에는 도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심지어 교육청 땅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도가 나가버리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유지나 국유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거고 또 사실상의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섬나 축제할 때 보면 주도로였지만 때 보면 사실은 거기가 교육청 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하게 이 계획 하나만 놓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다 연관된 어디까지 검토가 좀 돼야 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제도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제주 사회의 파급력이 큰 갈등 현안입니다. 눈앞의 이익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제주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